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법을 무시한 채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하며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향후 개선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세종시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의 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의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800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인센티브는커녕 206억 9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페널티 현황을 살펴보면 행사 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900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행안부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대전 다음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어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 절감 항목의 산정 공식이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하기서의 절감 정도와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단체 대비 절감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반면 2022년 지자체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페널티 금액이 72억 4,800만 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시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여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장님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은커녕 국제 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하는 건전 재정 기조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축 재정으로 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예산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데 우리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삭감 및 통폐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미흡 이하인 C등급, D등급 총 21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증액도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과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종시의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이월율은 3.3%인데
우리시 예산의 2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 규모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이 1,018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올해 29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 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사업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편성하셨습니까? 또한 2022년 사고 이월 중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청소장비관리 2개 사업은 23 회계연도로 사고 이월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 원인 행위액인 3억 1,3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을 추가하여 이월 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가 아닌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결산 검사 기간 내내 과연 세종시가 애초에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일례로 한글문화 수도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글 사랑거리 간판 개선을 하겠다고 10건의 목표를 수립하고 13건의 실적을 거뒀다며 130%의 초과 달성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사업 추진 중 수요 증가가 발생했겠습니까? 즉 10건 실적을 목표로 수립한 예산으로 13건의 실적을 거뒀다며 처음부터 13건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애초에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1을 위반하였습니다.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영 계획안에 성인지 기금 운영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상 회계기금감, 여유재원의 예탁의 원칙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기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와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재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2개 기금으로 예수금으로 잘못 처리했고 그 결과 예탁금과 예수금이 불일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도 위반하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여유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하지 않았고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행안부 운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통합결산 기준에 따르면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에는 각 기금별 설치 근거, 목적, 연도, 운영 간서 재원 조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결산 검사 시 2023 회계년도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상 5개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 및 세입 세출 외 현금 결산 시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 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통합기준 서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결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발생한 잔액 증명과 결산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상위기관에서 서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문의 후 잔액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결산을 하는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다 집행한 건에 대한 제출인데 집행부는 지난주 금요일 기금 운영 계획 변경 설명서 오류 및 누락사항 추가라는 명목으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류 투성이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도 위반하셨습니다. 당해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세입은 예산총계주의 및 균형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 회계년도 결산 결과 초과세 입금이 25억 9,700만 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초과세입 발생 시 적시에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 관리도 심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도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자연재난과 재지도 작성 사업 4개 등 지출 결정 후 기존 예산 대체 또는 국비 지원으로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을 했음에도 결산서 작성 시 미집행으로 차고 기재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9번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관련 민원 안내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당초 5억 원인 본 예산 금액을 추경 시 6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 1억 원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예측에 입각한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6년까지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시는 타 광역시 대비 영업의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정수구 구입비가 감가상각비, 타임 자본 비용 등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 영업 외 비용이 크게 발생한 원인은 전기에 행복도시 용수공급 1단계 관련 LH 원인자 부담금 부과 취소에 대한 2심 패소로 소송 충당 부채 전입액 약 322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용료를 한 차례 동결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잠시나마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률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상수도 요금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요금 현실화를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제점만을 지적하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통교부세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익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에 대해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지방 보조금의 집행 비율 증가가 차차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자립 관점에서 볼 때 지방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준수가 필수할 것입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센티브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크게, 페널티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적게 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로 정책 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 산식을 구체화하여 결과 지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목표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조직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결산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세종시정의 책임자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정 운영에 대해 이제라도 시민 앞에서 엄중히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에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인 만큼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권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본의원은 향후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시 결산을 심사할 것이며 이번과 같은 방만한 재정 운영이 또다시 재발될 경우 결산 불승인은 물론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시 재정과 시민의 혈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의원님 긴급 혈안 질의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윤 행정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학윤입니다. 김현미 의원께서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현안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서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작년에 보통교부세 1,000억 원대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1,0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여 2024년 보통교부세 2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항목 예산의 2월 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 축제성 경비는 자치단체 회계 규모 대비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축제성 경비에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 행사 관리 지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한 국제 행사는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 가치를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보조금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증가율이 적정한 수준에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은 올해부터 중앙 정부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전보다 강화된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성과 평가 강화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감액 혹은 폐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흡한 성과 평가를 받은 경우 25%를 감액했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집행률이 70% 미만인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20%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집행, 정산에서 투명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여러 단계별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23년도 2월액은 총 1,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총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처럼 2월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 선정이 좀 지연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종합체육시설을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그 행정 절차가 좀 진행이 지연돼서 186억이 2월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 연료 전지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버스 제작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102억 원 정도가 2월돼서 조금 부득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업이 국고 보조 사업인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협의에 나가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예산 성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 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과 지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치도 전년도 실적과 예산 규모를 토대로 해서 초과 달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 지표와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성과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진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거나 미반영하는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의 성인지 사업 목록 안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기금 관련해서 예수금과 예탁금 브리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 기금과 관련해서 그 적립 기금과 운영 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해서 운용 기간이 좀 짧은 면이 있고 조성액도 크지 않아서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향후 적립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5개 광고
발전 기금과 관련해서 결산 관련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결산 검사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질문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것을 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질문 요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충분히 답변 못 드리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 초과세입 발생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세외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국세 징수 현황 등에 대해서 철저한 동향 분석과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각 세입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세입 분석과 세수 변동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여 적시에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잼버리 관련한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 법령 해석을 통해서 좀 집행이 잘못되고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과세 완화 관련해서 법령 개정 사항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20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서 감액 추경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예산을 짜는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돼서 시민들께서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성과관리와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다양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전문가와 관계 직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 TF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시가 예산을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하신 지방 보조금 건전 운영, 행사 축제성 경비 절약, 행사를 통폐합해서 하는 그 제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과 불용액은 앞으로 최소화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성과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